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전공이나 전임의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인공관절 수술에서 여러 가지 얼라이먼트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그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듣고 나면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클래시컬 뷰 오브 얼라이먼트 그리고 다른 디퍼런트 뷰 오브 얼라이먼트가 이제 출연하게 된 계기 그리고 첫 번째로 나왔던 키네마틱 그 다음으로 나왔던 인버스 키네마틱 그리고 거기에 대안으로 이제 제시가 됐던 리스트릭티드 키네마틱 그리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이제 나온 CPEC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로봇으로 하게 되는 펑셔널 얼라이먼트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래시컬 뷰 오브 얼라이먼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교과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메커니컬 얼라이먼트 그리고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가 되겠는데요.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서전들이 따르고 있는 골드 스탠다드고 최근 이제 미국 그 슬관절 학회에서도 대부분의 서전들이 이제 메커니컬 얼라이먼트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렇지만은 또 얼터너티브 얼라이먼트가 메커니컬 얼라이먼트랑 비등비등해지는 그런 결과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현재도 골드 스탠다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전체적인 얼라이먼트를 뉴트럴 HK 앵글 기준으로 180도를 만드는 게 되겠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뼈가 피머 티비아가 있으니까 피머 티비아를 각각 그 메커니컬 엑시스에 퍼펜디큘러하게 90도로 자르는 것이 이제 메커니컬 얼라이먼트가 되겠고 요거를 이제 3도 3도 정도로 87도로 만드는 것이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가 되겠습니다. 이 둘 다 뭐 이렇게 자르든 저렇게 자르든 AGKA는 180도를 목표로 한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본 커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90, 87, 87을 하게 되고 사지탈에서는 PS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티비아 슬롭을 3도 정도 하게 되겠고 CR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 모양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뭐 3도 내지 최대 7도 정도까지의 베리에이션을 주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0도부터 7도까지. 근데 이제 피머 같은 경우에는 사지탈에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룰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XR 같은 경우에는 TEA 기준 0도 혹은 그 PCA 기준 3도 익성 로테이션을 하게 되고 아나토미칼 같은 경우에는 3도 TEA 기준 3도 IR, PCA 기준으로는 0도를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티슈 밸런싱이 거의 항상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퀄 갭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이런 흔한 바루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메디얼 릴리즈를 많이 하게 되는 형태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모식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티비아 같은 경우에 메카니컬 엑시스 90, 피머도 90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메디알 갭이 좁으니까 릴리즈를 할 수가 있겠고요. XR 무릎을 굽히고 이제 XR 측면에서는 이퀄 갭을 만들기 위해서 3도 돌리는 그런 이제 컨셉이 되겠고 아나토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2도, 3도 정도의 바루스 발구스를 각각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궁금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랜드마크는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가? 어떤 게 리프로듀서블 한 랜드마크인가? 그리고 우리가 수술 중간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90도로 잴 수 있느냐? 그리고 2도나 3도 돌리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메커니컬 엑시스 필로소피 상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스터디 퀘스천이었고 이런 것들을 찾는 연구들이 이제 뭐 서브시퀀셜하게 많이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많이 휘어 있는 다리를 이제 일자로 이렇게 펴는 그런 형태의 수술들이 많이 행해졌었고, 이 수술의 이런 필로소피의 효과는 되게 이제 메커니컬하게는 자명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발표했었던 결과들이고, 게이트 사이클 동안 얼라이먼트가 뉴트럴라이즈 되는 효과가 상당히 컸었고, 수술 전에 이런 파란색 세모였던 부분들이 이렇게 포스트오피에는 빨간색 세모로 얼라이먼트가 코렉션이 되면서 니어덕션 모멘트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이제 많이 얻었었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완전하진 않은 게
수술 후에 이제 얼라이먼트가 파란 것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되지만은 실제 환자가 걷는 이 실제 수술 안 한 그 정상인이 걷는 이 녹색 패턴과는 상당히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어덕션 모멘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해서 통증이 줄어들지만은 우리 정상인에서 보이는 이런 녹색에서 보이는 바이페이직 패턴 같은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사지탈에서도 ROM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술 결과가 좋긴 한데 조금 더 옵티멀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점차 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런 메카니컬 얼라이먼트 혹은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의 그 장단점은 이제 상당히 이제 확실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메디알 라테랄의 로드 디스트리뷰션이 좀 더 다른 얼라이먼트 스트래티지에 반해서 이분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웨어나 컴포넌트 루즈닝의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편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여러 이제 실제 임상 논문들을 보면은 임플란트 듀러빌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리터 그룹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HK 액시스를 3도 이내로 이제 맞춘 그런 이제 정밀한 그룹 vs 아웃라이어 그룹을 이제 비교했을 때 아웃라이어에 이제 루즈닝이 많다,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알려진 연구 결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아산병원에서도 이제 수많은 케이스들을 분석한 결과 피머 바루스가 루즈닝과 연관이 있다, 이런 이제 결과들이 이제 발표가 많이 됐었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또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하나 있는데,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라이어든 아니면 디퍼런스가 별로 없다는 것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서전들은 좀 더 위에 두 논문을 좀 더 이제 예전에는 많이 받아들였었던 편이고요. 그런 게 이제 요즘에는 또 많이 이제 깨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론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많은 서전들이 그렇게 수술을 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손으로 수술할 때는 이 메카니컬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리프로듀서블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3도의 이제 어떤 바루스를 주려면은 87도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잘못돼서 85도, 84도가 되었다 이러면은 아웃라이어가 이제 더 심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은 90도로 타겟팅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들은 이제 많은 서전들이 이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메커니컬 액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그리고 실질적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수술할 때도 리프로듀서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현재까지도 많은 이제 서전들이 선호하는 그 얼라이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게 리터 그룹의 연구인데, 힙니 앵클 액시스 포함 MPTA LDFA를 뉴트랄로 얻었을 때 임플란트 서바이벌이 가운데 보면 이제 상당히 좋은 것들을 보여줬고, 이게 이제 바루스로 갔을 때는 서바이벌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보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 요 이제 페이퍼는 이제 아산병원에서 이제 발표한 페이퍼고, 보시면 바루스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에 그 웨어라든지 그 루즈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이제 재미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미있는 결과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이제 이런 게 아웃라이어나 온라인 그룹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여러 가타부타가 있지만은 어쨌든 메커니컬 액시스는 현재까지 골드 스탠다드는 맞는 거고, 저희가 아는 수많은 이제 인공관절 이론들, 메저드 리섹션, 갭 테크닉, 모디파이드 갭 테크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팅 디바이스, 내비게이션 디바이스, PSCR, UC 이런 임플란트들, 이런 것들이 모두 메커니컬 액시스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메커니컬 액시스를 향해서 발전이 이루어졌던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이전까지의 이제 얼라이먼트 컨셉은 어떻게 보면 메커니컬, 아나토미컬 정도가 이제 다였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온 게 얼라이먼트가 우리가 진짜 뉴트럴로 항상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제 페이퍼는 벨레망 선생님 그룹의 이제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여기 보면 요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 사람의 그 다리가 평균적으로 이제 조금 오다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일반 정상 그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제 파퓰레이션 스터디였고, 여기서 보면은 바루스 한 1. 몇 도 정도 되는 그런 컨스티튜셔널 한 바루스가 있다는 거를 벨레망 선생님 그룹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바루스 된 무릎을 우리가 일자로 만들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 안쪽을 소프티슈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MATKA는 이게 환자의 그런 네이티브 아나토미를 어떻게든 좀 바꿀 수밖에 없겠다, 수정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의문이 이제 제시가 됐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수술을 할 때 우리가 UK 하는 것처럼 좀 리설페이싱 컨셉으로 그 원래 아나토미컬 랜드마크나 이런 여러 가지 아나토미들을 지키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이제 컨셉이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제일 유명한 키워드가 컨스티튜셔널 바루스였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 이제 인디비주얼 얼라이먼트 TKA에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이후에는 이런 얼라이먼트 컨셉이 좀 더 확장이 되고, 후에 이제 나올 키네마틱이나 뭐 리스트릭티드 키네마틱 펑셔널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레셔를 제공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키네마틱 얼라이먼트를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그 컨스티튜셔널 바루스 개념이 이제 있기 전에 2008년에 먼저 나온 이제 컨셉인데, 하우웰 선생님 그룹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거였고요. 첫 번째로 이제 했던 수단은 그 MRI였습니다. MRI를 통해서 PSI를 만들고, 이때 이 MRI에서 환자의 그 웨어된 카틀리지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PSI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자의 원래 그 다리의 움직임을 재현을 할 수 있겠다. 거의 리설페이싱 개념인 거죠.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더 좋을 것이라 라고 이제 개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티스 메드라는 곳에서 이제 PSI를 제공해서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부 모두 CR 임플란트를 썼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일자다리인 사람들은 수술하면은 당연히 이제 일자다리가 되지만은 그대로 되지만은 이렇게 바루스 얼라이먼트가 컨스티튜션하게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바루스가 남게 되는 그런 조금 단점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여기 하우웰 그룹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많이 이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법이 나오고 나서 FDA 이제 인허가를 이제 못 받았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말 얼라이먼트라든지 아웃라이어가 상당히 이제 많았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인디비주얼 얼라이먼트 개념들이 많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FDA 승인을 결국 받지는 못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PSI 말고 캘리퍼 메소드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캘리퍼 메소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리설페이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할 때는 근데 관절염이니까 연골이 이제 없죠. 그래서 연골에 대해서는 한 2mm 정도로 계산을 해서 그만큼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를 자를 때 한 1mm 혹은 그 이상의 이제 뼈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렇게 뭐 캘리퍼나 자로 재서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티비아 컷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티비아랑 최대한 이제 맞춰서 자르게 되겠고, 자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틀리지 두께를 그리고 소 두께를 감안해서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갭이 이제 바루스 타이트 하면 갭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뭐 2도 정도 혹은 그 이상 소프티슈 밸런스를 위해서 뼈를 깎게 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렉션 해소도 마찬가지로 그 원래 프리아스라이틱 그 디멘전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깎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티비아 발화가 되기 쉽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뭐 HKA 앵글 기준으로 뭐 10도 이내 이런 환자들은 쉽게 수술이 됐지만은 이 다음 환자 같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술을 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좋았고요. 하웰 그룹에서 발표한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출시에서 이제 리비전이나 뭐 이런 페일리어들이 되게 낮았다는 것들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들이 쭉 다 발표가 됐는데, 메타 연구 결과를 보면은 레인지 오브 모션에는 큰 차이가 없고,
리비전 리스크도 생각보다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프트 이슈 릴리즈를 많이 이제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메카니컬 TK보다 조금 더 좋다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팔로업이 아직은 이제 장기 출시 데이터가 많지는 않고요. 뭐 쇼텀, 미드텀 정도의 결과이고, 그렇지만 이런 이제 시도들이 인공관절의 컨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화두를 던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KA로 수술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갭을 맞추기 위해서 커팅을 어드저스트 하다 보면은 MPTA가 막 84도 뭐 이렇게 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조금 티비아 웨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얼라이먼트 스트래터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 TKA가 되겠고요. 요거는 티비아 바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티비아 컷을 어느 정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피머를 조정하는, 마치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갭 밸런싱 테크닉이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은 특히 이제 티비아 쪽에, 메디알 쪽에 본스톱을 조금 더 프리저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서 조인트 라인을 최대한 리스토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플렉션, 익스텐전, 리가먼트 밸런스를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버스 K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온 개념은 세이프 존이라는 컨셉인데요. 앞서 이제 심한 티비아 바라가 발생하면은 이제 문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세이프 존 개념을 도입해서 티비아 바라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합니다. HK도 마찬가지고, 티비아 바라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존을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한 6도 바루스, 2도 발구스 정도로 제한을 했고, HKA 같은 경우에도 토탈 6도 바루스, 그 다음에 3도 발구스 정도로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한 결과는 환자 만족도라든지 여러 스코어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앞서 이제 수술한 거랑 반대로 티비아 컷을 이제 먼저 하고서, 근데 환자에 최대한 맞추지만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맞춰서 피머 컷을 조정한다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보면은 인버스 키네마틱 얼라이먼트가 어드저스티드 메카니컬보다는 좀 더 좋은 스코어를 보여줬다는 페이퍼들이 몇 개가 이제 쭉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세이프 존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수술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바루스 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하면은 결과적으로 레지듀얼 바루스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 저희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레지듀얼 바루스를 이제 남겨 놓으면은 클리니컬 스코어 같은 거는 사실 별 차이가 없지만은 다이나믹 얼라이먼트 그리고 니어덕션 모멘트는 항상 티비아 쪽에 큰 거는 또 사실입니다. 메디알 쪽에. 그래서 아까 메커니컬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븐 로드 디스트리뷰션이 더 이제 이븐이 안 되는 거고, 에이시메트리컬한 그런 리스크가 있긴 있어서 우리가 임플란트라든지 폴리 이런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이런 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후에 이제 좀 검증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인버스에서 여기 세이프 존 컨셉을 좀 더 확장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리스트릭티드 키네마틱 얼라이먼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키네마틱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이런 좀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임플란트에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가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뭐 루즈닝이나 웨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제 중기 혹은 뭐 몇몇 장기 출시 연구에선 당연히 차이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이론적인 어쨌든 기존에 박혀 있던 관념에서 좀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세이프 존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이제 세이프 존, 아까 보면은 오리지널 인버스 KA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정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피머 쪽까지 다 더 확장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사지탈 얼라이먼트도 몇 도, 엑시알 얼라이먼트도 몇 도, 이런 식으로 기존의 메커니컬 엑시스 혹은 아나토미컬 엑시스 대비 1 내지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사이에
어떤 세이프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여기서 수술을 하자는 게 이제 리스트릭티드 KA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피머 티비아를 각각 다 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후에 영감을 받은 것들이 이제 CPEC 타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리스마틱 얼라이먼트 컨셉이라고 해서 피머 티비아를 각각 조정하고 그 각각 조정한 거를 더하고 빼는 그런 아리스마틱, 수치적으로 하는 그런 얼라이먼트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고요. 근데 그 이어지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니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RKA가 실제로 잘 하기 쉬운가,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또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본의 이제 수다 선생님 발표하신 걸 보면은 요 알고리즘 있죠. 보면은 HKA가 3도 이내로 바루스 발구스인가, 그러면은 그냥 수술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뭐 바루스마 10도 이런 환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쭉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면은 조정을 안 하는 환자가 뭐 20% 정도밖에 안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 환자, 그러니까는 조정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은 소프트 티슈 릴리즈가 되겠는데, 그런 환자들이 한 8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조정을 해야 되는 환자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RKA는 아시아에서 좀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술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무릎이 릴리즈가 필요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연구인데, 보면은 HKA는 3도 이내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피머 티비아는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내로 맞추게 되겠고, 근데 이제 만약에 바루스가 뭐 심하고 갭이 너무 타이트하면은 티비아 컷을 조금 더 조정한다, 뭐 이런 형태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리즘을 했을 때 실제 한 절반 정도의 환자는 어드저스트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이게 한 2,000명 가량의 이제 CT 연구였는데, CT의 얼라이먼트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떻냐면은, 이게 저희 병원 한 1,000몇 명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여기 이제 캐나다 데이터를 보면은 대부분 평균 값이 우리가 아는 87도, 87도에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버롤 HK 같은 경우에는 뭐 0.1도 정도니까 거의 뉴트럴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보면은 바루스가 일단 평균 값이 이쪽 캐나다에 비해서 한 1.8도 더 바루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머 같은 경우에도 한 1도 가량 바루스가 됩니다. 그리고 오버롤 HKA는 그보다 조금 더 바루스가 되겠고, 물론 이게 이제 CT 연구고 이게 이제 웨이트 베어링 엑스레이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MBTA LDF의 값 자체도 조금 더 바루스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게 좀 차이가 되겠고요. 뭐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제 캐나다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얼라이먼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수술을 했을 때 소프트 티슈 코렉션이 얼마나 필요했냐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메커니컬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소프트 티슈 코렉션이 이제 필요했고, 그런데 키네마틱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티슈 코렉션이 필요한 환자가 상당히 이제 적었죠. 그래서 이러면은 RKA로 하면은 이게 장점이 소프트 티슈 코렉션을 상당히 줄이면서, 그러면서도 힙레인 크랙시스를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내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이제 보여줬던 연구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아시아랑 조금 뭐 디스크레펀시가 좀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런 피머 티비아 각각 따로 조정하고 얼라이먼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착안을 한 게 그 다음에 나온 CPEC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되겠습니다. CP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머 티비아를 LDFA MPTA 가지고 각각 얼라이먼트를 이제 디파인을 하게 되겠고, 그거의 합 그리고 그거의 차로 3분면 3분면씩 어떤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나오는 게 아리스마틱 HKA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MPTA 빼기 LDFA가 되겠고요. 그래서 MPTA랑 LDFA가 같으면은 HKA는 0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리스마틱 HKA입니다. 이건 리얼 HKA랑 다르고요. 우리가 리얼 HKA는 MPTA, LDFA 사이에 조인트 라인 컨버전스 앵글이 있죠. 카틀리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토탈리 아스로플라스티를 하면은 어차피 메디알 라테랄은 폴리 두께가 대부분의 경우에 똑같기 때문에 그런 JLCA를 이제 감안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PTA 빼기 LDFA가 네거티브 값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바루스가 되겠고 플러스가 되면 발부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라인 오블리퀴티 같은 경우에는 MPTA LDFA를 더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90, 90이면은 180이니까 이제 일자 다리가 되는 거고 이게 87, 87처럼 아나토미칼이면은 180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펙스가 이제 디스탈에 있는 게 되겠고요, 여기. 그리고 요게 180도보다 크면은 그 에이펙스 프록시말인 이렇게 조인트 라인 오블리퀴티가 거꾸로 되는 무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상인에서 조사를 해봤죠. 보시면은 우리가 토탈리 아스로플라스티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타입 5로 만드는 게 이제 룰이 되겠는데 실제로 타입 5인 환자는 정상군에서 15%밖에 없더라. 이런 게 이제 알려졌고 오히려 대부분의 환자는 타입 1이나 타입 2 이런 무릎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관절염 환자들은 어떤가 보시면은 분포가 한 몇 %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순서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관절염 환자들은 오히려 여기에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환자의 원래 얼라이먼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거꾸로 들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맥데시 선생님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확대해서 봤을 때는 다리 모양이 다 비슷해 보여도 이렇게 줌 아웃해서 보면은 환자마다 그 얼라이먼트가 상당히 다른 CPEC 타입이 다른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운공관절 수술할 때 이런 거를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개념이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실제 아시아 데이터랑은 또 차이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병원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는 저희 이제 서울대병원 데이터의 10,000명 가량을 분석한 자료가 되겠고 AI로 측정한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분포 자체는 순서는 비슷하지만은 아시아에서 조금 더 많은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입 1이 훨씬 더 그 웨스턴 데이터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타입 5가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14.6% 정도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10.3% 정도 돼서 좀 적은 걸 알 수가 있고 확실히 이제 저희의 그 생각대로 조금 더 오다리가 훨씬 더 많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우리가 주로 수술을 하게 되는 캘그런 로렌스 그레이드 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PEC5가 6.1%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전부 이거를 이제 CPEC5로 만들고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준 이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스티튜셔널 바루스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저희가 관절염 없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해본 결과인데 전체적으로 바루스인 거는 맞고요. 그리고 여기 벨레만 그룹에서 발표한 것보다 미세하게 조금 더 바루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값을 보면은 HKA 앵글 기준으로 이제 178.5도 정도가 이제 되겠고요. 한 1.5도 바루스가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나이에 따라 이제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저희가 수술을 많이 하는 고령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버롤하게 바루스가 훨씬 더 많은 거를 다른 인구 대비 많은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국가 간에 비교를 해본 연구가 있는데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CPEC 타입 1이 한 50%가 넘게 되겠고요. 인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타이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이제 아니고 웨스턴이랑 그 일본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CPEC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없는 그룹에서는 한 17%밖에 안 되지만은 관절염 심한 그룹에서는 거의 50%에 육박을 하니 그 정도 웨스턴이랑 그 인도나 뭐 일본 사이 정도의 얼라이먼트 분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CPEC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로 맞춰서 수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조인트 라인 오블리퀴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인터컴파트먼탈 프레셔를 재면은 CPEC을 이제 리스펙트하면서 KA 타입으로 수술했을 때 프레셔 차이가 상당히 적은 걸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프레셔를 맞추기 위해서 리컷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리컷 또한 상당히 낮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KA 기반 그리고 CPEC을 이제 준수하는 그런 수술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프레셔 같은 거를 조금 더 쉽게 맞출 수가 있겠고, 그리고 릴리즈를 좀 적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들이 다 녹아있는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얼라이먼트 타입이 펑셔널 얼라이먼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로봇을 써서 하는 이제 얼라이먼트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라이먼트 필로소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소프티슈를 릴리즈를 뭐 하던 안 하던 간에 어쨌든 갭을 얻어야 우리가 임플란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KA 같은 경우에는 본 리섹션을 통해서 갭을 얻는 것이 되겠고, 메커니컬 같은 경우에는 소프티슈 릴리즈를 통해서 갭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펑셔널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이제 있는 것이고, 본 리섹션을 조정함을 통해서 이제 갭을 넣는 그런 서지컬 테크닉이고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본 커팅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컬 엑시스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키네마틱에서도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갭에 따라서 본 커팅을 어저스트 하는 거는 똑같고요. 근데 이때 이제 바운더리는 우리가 아까 리스트릭티드 KA 컨셉에서 한 3도 내지 6도 정도 사이로 조정을 하게 되겠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메커니컬처럼 앱솔루트한 뉴트랄을 얻을 수는 없게 되고, 조정을 함에 따라서 바루스 혹은 발구스를 어느 정도 억셉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펑셔널의 장점은 아까 KA랑 비슷하게 소프티슈 밸런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리커버리가 빠르고 그 펑셔널 아웃컴 같은 게 좀 좋은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모식도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바루스, 흔히 보는 바루스 무릎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메디알이 타이트하고 라테랄이 좀 렉스하죠. 근데 이제 메커니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90도 90도로 자르니까는 요 메디알 쪽이 타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릴리즈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메커니컬 이제 컨셉이 되겠고요. 릴리즈를 하면은 시메트리컬 갭을 얻을 수 있어서 이제 임플란트를 잘 넣을 수 있게 되겠고, 근데 이제 펑셔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커팅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봅니다. 그랬을 때 갭이 보시면은 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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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mm로 메커니컬로 자르면은 갭이 이제 안 맞죠. 메디알이 타이트하니까. 그래서 메디알을 안 맞는 갭만큼 아예 2mm를 더 잘라버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알이 11mm, 라테랄이 9mm 커팅이 되겠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시메트리컬한 갭을 얻는데, 대신에 메디알을 많이 잘랐으니까 2도 정도의 1mm가 1도라 치면 한 2도 정도의 바루스가 남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릴리즈를 안 하니까 이게 좀 환자 입장에서는 리커버리가 좀 빠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펑셔널로 이제 기반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메커니컬 키네마틱 기반해서 한 수술보다는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좋게 되겠고요. 밸런스를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뭐 아웃컴이 좋다는 거는 저희도 이제 발표를 했었고, 다른 여러 그룹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한번 해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무릎이 이제 CPEC 1인 무릎이 되겠고, 힙니 앵클 엑시스는 바루스 15도, 조인트 라인 컨버전스 앵글 같은 경우에는 한 4.7도니까 한 5도 가량 되겠고, 조인트 라인 오리엔테이션 앵글 같은 경우에는 한 1도 정도 되겠고요. MPTA는 83도, 그리고 LDFA는 93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리스마틱 HK 같은 경우에는 MPTA 빼기 이제 LDFA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MBTA 더하기 LDFA인 JLO 같은 경우에는 176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소프트 티슈를 고려하지 않은 뼈만 자르는 경우에는 메커니컬의 예를 들면은 티비아 90, 피머 90, 그 다음에 피머 로테이션은 3도 이제 PCA 기준 익선 로테이션 혹은 서지컬 TA 기준 0도, 그래서 HKA 0, JLO 0을 얻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CPEC 5가 되죠. 그리고 아나토미컬 같은 경우에는 8787, 그 다음에 피머 로테이션은 PCA 기준 0도가 되겠고, 그렇게 하면은 HKA가 이제 0, 그 다음에 JLO는 174도가 되니까 CPEC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Unrestricted KA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MBTA LDFA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8393이죠. 그리고 로테이션은 이제 0도니까 하면은 이제 아리스마틱 HKA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JLO는 176도니까 CPEC 1이 됩니다. 근데 바루스가 10도가 남아있죠. 리스트릭티드 KA 같은 경우에는 8593으로 이제 하겠고요. 5도의 리스트릭션을 주면은 로테이션은 이제 3도 돌리게 되겠고, 아리스마틱 HKA는 마이너스 8, JLO는 178이니까 CPEC 타입 4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RKA 같은 경우에는 위에 Unrestricted KA에 비해서 이제 HKA가 이제 8도 준 게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뼈만 고려했을 때 하는 수술이 되겠고, 이제 소프트 티슈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수술을 한다 치면은, 여기 이제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보면은 조인트 라인 컨버전스 앵글이 보시면은 거의 패러렐까지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은 스탠딩 할 때는 이제 바루스 5도지만은 5도 컨버전스가 되지만은 이거를 이제 쭉 리덕션을 하면은 0도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딥 MCL 릴리즈를 하면은 보통 1, 2mm 정도의 이제 메디알 갭이 더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스티오파이트 리무버를 통해서 1 내지 2mm 정도의 갭을 좀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실제 아리스마틱 말고 실제 스탠딩에서 힙니 앵클 엑시스가 바루스에서 요 값들을 다 더하면은 일단은 여기서 그 소프트 티슈 릴리즈 없이 이제 스트레스 엑스레이에서 그 5도 정도를 더 얻을 수 있고요. 여기가 아까 JLCA가 5도니까. 그리고 MCL 릴리즈, 그 다음에 딥 MCL 릴리즈, 그 다음 오스티오파이트 리무버를 통해서 최대 2mm 정도의 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없이 그냥 HKA 기준 바루스 6도 정도까지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MA나 AA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6도 바루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소프트 티슈 릴리즈를 이제 6도만큼 더 해야 되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딥 MCL 밑에 슈퍼피셜 MCL까지 어느 정도 중간 이상으로 릴리즈를 해야 될 겁니다. 뭐 추가로 이제 파이크로스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Unrestricted KA 혹은 뭐 RKA로 하게 되면은 소프트 티슈 릴리즈 없이 그냥 여기서 이제 만족하고 가는 게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펑셔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펑셔널의 이제 필로소피에 따라 다르지만은 TBR을 바루스 5도까지 허용하는 펑셔널로 이제 가정을 하면은 아리스마틱 HKA는 마이너스 6도 바루스에서 4도 바루스까지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JLO는 이제 86, 90을 더하면 116도가 되기 때문에 CPEC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프트 티슈를 고려한 이런 수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 결과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15도 CPEC 1 환자 수술했을 때 MA 타입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6도 가량의 릴리즈를 포함해서 HKA 제로 CPEC 5를 얻을 수 있겠고, 아나토미컬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HKA 앵글 제로, 이거는 제가 오타인데 CPEC 2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수정을 해야겠네. 예, 이렇게 메뉴가 없어가지고, 예, CPEC 2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Unrestricted KA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루스 10, 원래 이제 아리스마틱에서는 이제 아리스마틱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10도, 실제로도 우리가 5도 펴지니까 스트레스 엑스레이에서 바루스 10도가 되겠고 CPEC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stricted KA는 8도 CPEC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펑셔널 같은 경우에는 바루스도 앞선 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교정이 돼서 4도가 되겠고 CPEC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제 CPEC 1에 있던 무릎이 여기저기로 이제 다른 사분면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각 수술 타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펑셔널은 근데 이런 거에 약간 절충안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CPEC 1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흔하지 않은 CPEC 뭐 9이나 이런 걸로 가면은 좀 상당히 환자가 불편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예시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수술했는데 원래 CPEC 1이었는데 CPEC 1 그대로 이제 남겨져 있으면서 얼라이먼트는 코렉션한 그런 수술 방법이 이제 펑셔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을 이제 많이 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얼라이먼트 스트래티지가 여러 개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수술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메커니컬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은 얼라이먼트 코렉션 서저리라고 생각하는 거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K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라이먼트 코렉션이 아니고 리서페이싱 서저리로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KA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CR을 이제 해야 되겠고요. PCL이 있어야 리서페이싱에서 얻을 수 있는 키네마틱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펑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메커니컬 기반의 펑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좀 얼라이먼트 코렉션 서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릴리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얼라이먼트 코렉션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겠고, 키네마틱 기반의 이제 펑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TKA가 리서페이싱이지만은 어느 정도의 교정은 해야지 안정적으로 오래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로봇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 18년부터 이제 22년까지는 MA 기반의 이제 FA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KA 기반의 이제 FA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라이먼트의 컨셉부터 지금 수술 테크닉까지 쭉 살펴보면은 기술의 발전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연구들이 이제 이런 수술의 룰을 바꾸고 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아나토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나토미에서 벨레만 선생님의 연구들, 컨스티튜셔널 바루스 개념들이 나왔고, CPEC 같은 것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연구를 항상 잘 해야겠고, 로봇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KA 기반의 펑셔널이 24년도에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수술 이론들 중에서는 조금 더 인디비주얼 아나토미를 쫓으면서 리가먼트 밸런스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뭐 마찬가지로 이제 롱텀 팔로업을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흐름을 봤을 때 미래에 이제 필요한 연구들은 이런 펑셔널 얼라이먼트를 맞추려면 결과적으로 소프트티슈 밸런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객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서 기반들의 이런 제품이나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뭐 현재 이제 로봇도 좋지만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 가지 서지컬 프린시플들을 잘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 좀 더 고도화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얼라이먼트의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쭉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실 때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흘러왔구나를 잘 이제 알고 계시면은 여러 이제 테크닉들을 잘 구사하고 그리고 환자의 맞춤형으로 수술을 잘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